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답답한 모습 속에 오늘은 전날 대비 소폭 반등하면서 5만 9천 달러 부근에서 보합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80% 상승한 59,4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0.75% 상승한 2,630달러대, BNB가 5.62% 상승, 솔라나가 1.13% 상승, XRP가 무려 6.65% 상승한 0.60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5.8%,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5.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기준으로 6만 달러 돌파에 애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나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출과 채굴자 수익성 저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는 분석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약 4%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6만 달러 돌파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데요. 같은 날 S&P 500 지수 선물과 금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으나 비트코인은 거의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비트코인은 8월달 고점인 6만 3천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일각에서는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비트코인의 약세 주요 요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위험과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수익성도 하락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요인들은 비트코인 가격 6만 3천 달러 저항선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현재 크립토 마켓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가오는 금요일 잭슨홀 미팅에서 있을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입니다. 이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하고 통화정책의 효과와 전달 재평가를 주제로 22일부터 24일까지 와이오밍주의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에서 열리는 이 회의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연준의 경제 전망과 금리 정책에 대한 판단, 그리고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꼽히기 때문인데, 이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잭슨홀 미팅은 파월 의장의 연설을 통해 9월에 시장이 기대하는 미국 통화 정책의 피봇이 시작되는 방향을 보여주는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 세계 주요 은행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잭슨홀 미팅은 일반적으로 연준의 금리 결정을 구체적으로 표명하는 장소는 아니지만 올해 파월의 연설은 면밀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파월이 9월 금리 인하의 전제가 되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시장의 둔화 등을 거론하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시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의 기술 분석적 관점, 기술적 분석 관점, 반감기 이후 최초의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조정 마감의 시그널이 떴다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BTC 해시 리본 조정 마감 시그널 반감기 이후 처음 나왔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퀀트는 19일 X를 통해 해시레이트의 30일 및 60일 이동 평균이 채굴자 항복, 즉 매도의 끝을 알렸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해시 리본은 채굴 시장의 스트레스 기간을 강조하는 인기 있는 지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립토 퀀트는 채굴자들이 더 효율적인 장비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기계를 다시 켜고 판매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통상 반감기 이후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은 가격 조정 기간으로 이어진다. 이 크립토 퀀트는 채굴자의 블록 보상이 3.125BTC로 줄어든 반감기 이후 처음 일어난 일로 중요하고 건강한 신호다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이 지표가 정확한 가격 바닥을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종종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이 감소한다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가격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지 못하고 박스권에서 제대로 뚫지 못할 때는 참 답답하죠. 반감기 이후에 이게 뭔가 싶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사이클로 봤을 때 늘 반복되어 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답답한 시기가 있어줘야 가격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2023년을 돌아보면 단순히 시가와 종가만 보고 가격이 올랐다
좋았다라고 말하기 쉽지만 그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2023년 연초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지만 이후 계속되는 하락과 조정, 박스권에서의 흐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뚫고 가격이 상승하게 된 거죠. 더구나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대박을 터뜨렸지만 신고점 이후 하락과 조정은 지루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시 지표들을 보면서 미래를 낙관하는 겁니다. 최근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신고점을 달성했다라는 이야기가 기사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결국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미 과거가 됐습니다. 물론 반감기로 비트코인 채굴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마이너스가 날 수준은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 수익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채굴로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과거 사례를 볼 때 원래 비트코인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채굴자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이 씨가 마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제대로 힘을 못 쓰게 됩니다. 2020년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박스권 안에서 재미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2020년 하반기로 가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최근 6개월간 꾸준히 상승하는 수준을 모습을 보였고 현재는 56% 수준입니다. 그간 알트코인 그 중에서도 AI와 밈코인이 그렇게 난리였지만 결국 비트코인이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런 움직임은 비트코인이 다음 상승을 시작할 준비를 이미 마쳤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처럼 90% 이상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들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대단하게 높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때까지 기다리며 분할해서 계속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가장 강한 투자자는 계속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사람입니다. 마이클 세일러처럼 말입니다. 결국 이번 사이클의 비트코인 목표가는 지금 그렇게도 간절한 70K, 100K가 아닙니다. 20에서 30만 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당장 6만 달러를 넘느냐 못 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수량을 얼마만큼 늘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에 현재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 퓨처 그리드봇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한 지 시간은 13일하고 9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실제 투자금은 2,500USDT 약 3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드 프로핏 봇 매매를 통한 수익은 7%를 넘었습니다. 175달러 언리얼라이즈드 프로핏 롱 포지션을 통한 포지션 수익은 17.7%에 444달러 토탈 프로핏은 24% 620달러 정도 됩니다. 이 퓨처 그리드 봇의 경우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자산을 5배 빠르게 불릴 수 있는 중요한 포트폴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불장 졸업을 위해 자산의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링크를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시작되는 불장 같이 졸업 한번 해보시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리플사가 SEC와의 소송 항소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 속에 고래들의 공격적인 XRP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이터 기업이죠. 웨일 얼렛에 따르면 SEC 소송에서 대부분 리플랩스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흔들리는 XRP의 변동 장세를 이용해 이 고래들의 대규모 매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온체인 활동 모니터에 의하면 시장이 단기 침체기에 진입 0.57달러 이하로 하락하며 아직 강세 움직임으로 바뀌지 않았음에도 지난 72시간 약 3일 동안 XRP의 매수량이 240% 이상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이 대형 고래들이 가격 조정기를 이용해 지갑을 채우고 있는 것인데 특히 지갑에 이미 100만 개에서 1000만 개의 XRP를 보유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매수 활동이 집중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현재 이러한 움직임이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인 것인지 아니면 XRP가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의 확장에서 오는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반
전반적으로 고래들이 8월 동안 약 6억 6천만 개의 XRP를 매집하였는데 이번 달 현물 ETF의 유출이나 다른 알트코인들의 움직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이죠. 이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SEC와 리플 사의 소송이 이대로 끝날 것인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주요 상승기에도 소송에 발목이 잡혀 거의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2020년 12월 시작된 소송 당시 도달했던 1달러 이상의 가격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기술적 분석 관점 강력한 상승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XRP 자금 유출에도 불구 강력한 상승 신호 골든 크로스 형성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XRP에 집중된 상장 지수 상품 ETP 투자액이 72% 감소했지만 여전히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다. 이제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XRP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총 2,2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며 BNB, 에이다, 트론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였다. 매체는 전문가들은 최근에 급격한 투자 감소가 리플과 SEC 간의 오랜 법적 공방이 종료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XRP가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최종 판결 이후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소 시들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나 여전히 유입되는 자금이 많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XRP 차트에서 이 골든 크로스는 시장의 강력한 상승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 이 골든 크로스는 장기 이동 평균선이 단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나타나는 패턴으로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시작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XRP의 최근 가격 움직임은 이러한 골든 크로스 형성 이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됐고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다. 다만 XRP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상승 신호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분석도 나오게 됩니다. 네, 현재 실제로 XRP의 가격 자체가 6.66% 상승하면서 0.60달러의 저항선을 돌파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말하기가 무섭게 6만 달러를 돌파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이제 크립토 마켓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2주 전이죠. 벌써 2주가 됐는데 지난 2주 전 블랙 먼데이 월요일 날 비트코인 기준 30% 정도의 폭락이 오면서 크립토 마켓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위험 신호가 떴지만 가파르게 회복을 하면서 특히나 이와 동시에 나온 리플의 관련 SEC 미등록 증권 소송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상승 모멘텀 그리고 펀더멘탈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높아졌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7년 불장의 주인공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2020년, 2021년 불장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이었죠. 현재 우리가 맞이한 2024 그리고 2025 불장의 주인공은 XRP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3포인트 하락한 28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피어 공포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금리에 대한 연은 총재 등 굵직한 인물들의 인터뷰가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이 금리에 대한 동상이몽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불안함이 커지게 되면 결국 그 분수령이 될 23일 잭슨홀 미팅이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파월은 과거 실수를 만회하고 현재 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잡았다라는 이미지를 둘 다 잡고 싶어 할 겁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23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든 크립토 마켓 이 자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때의 하락은 단기적인 하락일 겁니다. 비트코인은 6만 달러 언저리에서 다시금 회복하고 연말로 가면서 상승할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컨센서스가 모여지고 있는 것이죠. 혹자는 파월이 금리에 대한 언급을 아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담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FOMC 때까지는 말을 아낄 거라는 겁니다. 충분히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은 과거에도 그래 왔듯 데이터를 보면서 대응하겠다라는 의미 없는 말을 할 겁니다. 물론 금리 인하라는 결론은 나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걸 얼만큼의 빠르기로 얼마나 급격하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에 따라 시장은 제각각 해석을 달리할 것이고 큰 가격 변동성을 겪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과 경기 침체 사이에서 인플레이션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더 큰 확신을 필요로 할 겁니다. 이 8월에 자산 가격 대폭락은 이미 미국 증시가 보여주듯 모두 회복이 되었고 심지어 신고점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경기 침체는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파월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였다라는 확신을 더 얻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늘 말했던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급격하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리 인상을 매번 하던 2022년에도 연말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 된 겁니다. 이 제롬 파월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비트코인 역시 실망하는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금리 인상에 대해 매우 급격하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연준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연준은 연착륙을 원할 것이고 가능하면 완만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쓸 겁니다. 따라서 반전을 원하는 시장은 실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인데요. 다만 비트코인에 큰 조정이 온다라고 해도 그것은 매수를 위한 기회이지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연말로 가면서 사이클상 상승과 신고점 경신을 이루게 될 것이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